신규 환자가 14만여 명으로 이틀째 10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일 발표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실상 해제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숫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전보다는 4만 6천여 명, 그리고 한 주 전보다는 7만 6천 명 줄었거든요.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완전히 지나갔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거 완전히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네. 우리나라에서의 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은 사실은 3월 17일 날 62만 명이 신규 확진자로 나왔었는데 이게 7만 명 정도는 좀 잘못된 계산이라 55만 명 정도가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주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0시 기준으로 지난 한 주간의 확진자 평균은 하루 평균은 17만 1,561명이거든요. 거의 60% 정도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점을 지나가서 감소 추세로 좀 더 급격하게 지금 줄어드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만 예.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것이 얼마나 더 빨리 잘 줄어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내일 발표할 이 거리두기 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도 우려될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더 줄어서 뭐 한 3, 4만 명까지 줄어들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것은 좀 여러 가지 방역 상황들을 보고서 앞으로 의료 체제 등 여러 가지를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확연한 감소세라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 지난 이틀간 100명대로 줄었던 사망자 숫자는 다시 300명대로 올라왔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보통 이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가게 되면은 그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네. 위중증 환자는 그런 추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사실은 좀 들쭉날쭉하는 상황이면서 200명대가 평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은 사실은 전체 사망자 수들 중에서 요양원, 요양병원들 이 시설에 계신 분들, 특히 고위험군이신 분들이 한 40% 정도 사망하신다고 해요. 예. 전체 사망자 비율 중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조기 치료라든지 조기 투약 또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악화됐을 때 치료 병상으로의 전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방역 당국이 얘기한 것만큼 원활히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 전체 사망자 수는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이 요양병원에서의 사망자는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위험군 또 그리고 특정 어떤 고위험 시설에서의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그리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그 유행 전체 규모에 감소하는 것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역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소 추세가 확연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방역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의 이득을 위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시적절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우리 국민의 64.2%가 3차 접종을 완료하였고요. 전체 누적 감염자는 1,6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국민들의 면역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냐 하면 그것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생활 방역 즉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 실내 환기 등을 이제 소홀히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이 정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직은 조금 더 방역에 생활 방역에 좀 힘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긴장은 풀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해외를 보면 미국은 50세 이상 그리고 유럽은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60세 이상이잖아요. 이게 기준이 왜 다른 건가요? 뭐 기준이라기보다는 각국의 그 유행 상황이라든지 또는 3차 접종까지의 그 접종률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고위험군,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들의 입소자, 종사자들은 다 접종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예. 특히 EMA 경우, 유럽의 EMA 경우는 80세 이상을 한 이유는 이 고령층이라는 이 나이만 갖고서도 고위험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80세 이상은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종사자들은 4차 접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60세 이상까지 이게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기저질환이 있든가 좀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뭐 맞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은 60세 이상이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맞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국 상황에 맞게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2년여 만에 전 국가와 지역에 대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나라도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될까요? 뭐 많이 풀어졌죠. 해외여행 갈 수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주의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 우선 뭐 일주일 여행 가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일주일 자가격리한다 그러면 상당히 여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예. 하지만 이것은 면역이 생기는 사람들, 즉 확진이 되었던 사람이든지 혹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자가격리가 일주일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래도 입국할 때 음성 확인서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음성 확인서가 만약에 안 된다면, 즉 해외에 머무시고 계실 때 확진이 되신다면 사실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미접종인 상태 혹은 1차 접종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접종 완료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PCR 음성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확진되신 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확진 이후 40일 이내에는 음성 확인서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면제받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들어와서도 1일차에 PCR 검사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네. 백신 접종이나 음성 확인서 제출 같이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WHO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총장이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오미크론의 이 대유행이 거의 사그러들어가는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BA2가 다시 유행하는 나라에서는 재확산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변이주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네. 그 BA1과 BA2 스텔스 오미크론의 재조합 바이러스들이 계속 발견은 되고 있는데 사실은 XE라는 변이주 이외에는 그 전파력이 크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변이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겨울이 돼가면서 새로운 유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기에서 탈출했다고 볼 수는 없고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예. 자, 방금 그 겨울이 되면서 또다시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이번 가을에 지난 2년 동안 수준의 그 어떤 유행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올 가을에 대규모 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 앤서니 파우치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대규모 유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 북반구에서 추워지는 계절 늦가을이나 초겨울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 계절적인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 호흡기 바이러스는 좀 더 활동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변이주까지 겹치게 되면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재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오미크론의 유행 같은 이런 대규모 유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숙주인 인류의 면역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바이러스가 나와서 유행을 한다 하더라도 의료 체제를 위협할 만큼 그렇게 큰 유행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뭐 이거 에피데믹이라고 그러는데요.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유행이 생길 수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시 퍼지는 이런 상황은 아마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네, 이전만큼 치명적인 상황은 웬만하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